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질환, 바로 파제트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제트병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질환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따뜻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서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파제트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먼저 파제트병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파제트병은 주로 유두와 유륜에 발생하는 아주 드문 형태의 암이에요. 전체 유방암 중에서도 약 0.5%에서 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지 않은 질환이지만 유두나 유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꼭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하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유두와 유륜은 유방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며 피부 변화가 눈에 띄기 쉬운 부위인 만큼 작은 변화라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유방에 생기는 경우를 유방 파제트병이라고 하고 유방 외의 다른 부위, 예를 들어 회음부나 겨드랑이 같은 곳에 생기면 유방 외 파제트병이라고 부른답니다. 유방 외 파제트병은 주로 땀샘이 많은 부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물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기에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제트병은 암세포가 유관을 따라 유두표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파제트병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파제트병은 종종 습진과 비슷하게 보여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피부과에서 습진으로 오진되어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고 바르다가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뒤늦게 유방외과를 찾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습진과 달리 잘 낫지 않거나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파제트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유두나 유륜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마치 비늘처럼 벗겨지는 현상이에요. 마치 건조한 피부처럼 각질이 생기거나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렵거나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가려움증은 밤에 더욱 심해져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두에서 피가 섞이거나 누런색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비물은 옷에 묻거나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유두가 평평해지거나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함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유두 아래에 있는 종양으로 인해 유두 조직이 당겨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약 60%의 환자분들에게서는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는데 이 덩어리는 파제트병과 동반된 침윤성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두나 유륜의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심하면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궤양이 생기면 통증과 함께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니 더욱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쪽 유두나 유륜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파제트병의 특징적인 소견이니 양쪽 유방을 비교하여 변화를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진단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파제트병 진단은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의사 선생님이 직접 유두, 유륜, 유방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는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의사는 피부 병변의 범위, 유두의 함몰 여부, 분비물의 유무, 유방 내 덩어리의 유무 등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방 엑스레이 촬영인 유방 촬영술을 통해 기저, 암의 유무를 확인하는데요. 파제트병은 유두 표피에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주로 유방 내에 형성된 덩어리나 미세 석회화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덩어리나 다른 이상 소견을 찾아내기 위해 유방 초음파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 초음파는 유방 촬영술에서 잘 보이지 않는 치밀 유방이나 깊은 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 데 유리합니다. 더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유방 MRI를 통해 자세한 이미지를 얻기도 합니다. 유방 MRI는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작은 병변이나 다발성 병변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며 암의 정확한 범위와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방 촬영술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유방 보존술을 계획할 때 MRI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파제트병을 확정적으로 진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검입니다. 생검은 문제가 있는 유두 피부나 그 아래 조직 샘플을 작은 바늘이나 절개를 통해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암세포의 존재 여부와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리과 의사가 채취된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파제트 세포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암세포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두에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조기 진단을 통해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되었다면 이제 치료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파제트병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 암의 진행 정도, 동반된 유방암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계획됩니다. 주로 수술을 기본으로 하지만 암의 특성과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치료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유두나 유륜 아래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치밀성 암일 가능성이 있다면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여 암 조직을 광범위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유방 조직과 겨드랑이,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비교적 큰 수술이지만 암의 완전한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술 후에는 유방 재건술을 통해 외형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져지는 종괴가 없는 경우에는 유방 보존술을 고려할 수 있어요. 유방 보존술은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제거하고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유방 부분 절제술 후에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유방 보존술을 선택하더라도 암세포가 있는 유관 조직까지 충분히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절제면의 음성 여부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X선을 이용해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미세한 암세포들을 없애 재발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동반된 치밀성 유방암의 특성에 따라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 호르몬 치료를, HER이 양성인 경우 표적 치료를, 그리고 특정 유형의 암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조요법들은 전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어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방 외 파제트병의 경우에는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수술적 절제가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 피부에 바르는 국소약물, 방사선 요법 또는 레이저 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각 치료법은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후 예후, 즉 치료 결과는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파제트병의 예후는 진단 당시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졌는지 여부, 치밀성, 유방암이 동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의 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에 덩어리가 없는 경우의 예후가 덩어리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는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 이미 치밀성 유방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예후가 더 좋고, 암의 크기가 작을수록 분화도가 좋을수록 예후가 긍정적입니다. 다행히 최근 의학의 발전과 보조적 항암요법의 발달로 예후가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괴가 없는 파제트병 환자분들의 5년 무병 생존율은 95%까지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종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약 40%의 무병 생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평균적인 것이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겠죠? 파제트병뿐만 아니라 모든 유방 질환에 있어 조기 발견과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그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30세 이후 여성분들은 매월 유방자가 검진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검진은 매달 생리가 끝난 후 3일에서 5일째,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 변화, 피부색 변화, 함몰 또는 돌출 여부, 유두의 분비물 유무 등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샤워 중 비누칠을 하여 손가락이 잘 미끄러지도록 한 후 손가락 끝으로 유방 전체를 원을 그리듯이 또는 위아래로 훑듯이 만져보며 덩어리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겨드랑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 선생님께 임상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40세 이후에는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며 유방 내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기타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여 검진 주기를 조절하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적절한 보조 치료와 함께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은 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심지어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운동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으니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죠?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며 스트레스 관리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두나 유륜의 습진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좀처럼 낫지 않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또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떤 질병이든 조기 발견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